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강풍을 몰고 온 태풍으로 인해 충남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직산읍의 한 과수원. 주먹보다 큰 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링링이 몰고 온 강풍에 몽땅 떨어진 겁니다. 수확을 보름여 앞둔 농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배가 딱 돼도 속부터 썩어요, 이게. 겉은 멀쩡한데 땅에다 딱 맞아서 압력이라든가 압식이라든가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충남 지역은 강풍으로 과수낙과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 면적만 1,564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천안이 941헥타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산도 161헥타르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 링링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천안 지역에서만 760곳이 넘는 배 농가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도 충남 지역에서 1,043헥타르에 이르고 비닐하우스 106헥타르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작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과 또 이제 사후에 그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보험에 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계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핥히고 가면서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 대신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한편 배 농가에는 공무원들이 투입돼 낙과 줍기가 한창입니다. 빨리 줍지 않으면 다음 농사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농가는 참담한 심정에 일손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미국 수출을 위해 막바지 수확을 앞두고 있던 배 농가입니다. 태풍 링링에 배 약 70%가 떨어졌습니다. 진짜 눈물 나와요. 진짜 여름 노인네들이 쉬지도 못하고 한걸 이렇게 됐으니까 말만 하면 눈물 나와. 낙과 줍기에는 충남도와 천안시 공무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낙과 피해 이후 비까지 내리는 바람에 떨어진 배에서 병충해가 생길까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다음 농사에 지장이 없으려면 빨리 정리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으신데요. 저희들도 그 농민들의 마음으로서 같이 이렇게 돕고 하는 그렇게 하고자 우리 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나왔습니다. 봉사에는 군부대 장병과 시민들까지 약 300여 명이 참여해 농작물 정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 낙과 줍기 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떨어진 양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별도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지만 일손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손이 보통 부족한 게 아니에요. 좀 더군다나 또 한국 사람들 많지 않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농가일을 하는데 또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또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농민들은 피해 농작물 정리에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복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소년 재단을 설립합니다. 다음 달 중으로 설립 등기를 마치고 배방읍 청소년 문화의 집에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위의 의장을 맡고 있는 정선희 학생. 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외 활동을 통해 얻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자신감은 큰 재산입니다.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소심한 성격에서 완전 쿨한 성격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친구들도 이런 활동을 하나 보다, 진짜 멋지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교내 학생회나 동아리 중심이었던 청소년들의 활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프로그램도 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습니다. 아산에 청소년 시설들이 지금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청소년 교문화센터라든지 상담복지센터, 기타 또 저희가 하반기에 배방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생기는데요. 이런 청소년 시설들을 총괄해주는 총괄 전담 기구가 필요하고, 아산시는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청소년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설립 허가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됩니다. 시는 다음 달 안으로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단에는 당연직 이사장과 이사, 감사 외에 1국 3팀, 일관체계에 모두 13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배방 신도시에 문을 연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산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과 교육,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어떤 그 미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청소년 성장을 저희가 더 도와주고, 그러면서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충남에는 이미 3개 지자체가 청소년 재단을 설립했고 천안을 비롯한 3곳도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했고 광복절 정부 경축식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면서 기념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기념관까지 가는 교통이 불편해 전철을 연결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추진해오던 선로 연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타 지역에서 독립기념관으로 가려면 천안터미널이나 기차역에서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20-30분을 더 가야 합니다. 목천 IC 바로 앞이 기념관이지만 대중교통으로는 한참을 둘러가야 합니다. 방문객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 통계에서 외국인 방문객은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2014년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도 거론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의 현재 기준은 학생과 직장인과 일반 관광객과 다르고 또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부분을 독립기념관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좀 다르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전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의 경제 규제와 맞물려 경제성보다는 교육 차원에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는 독립기념관까지 2개 역을 신설하는데 약 4,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선축으로 해서 이제 청수역이 하나 생길 테고, 그리고 이제 독립기념관역이 생길 건데요.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었을 때 거기에 청수역과 독립기념관역을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편 윤일규 의원은 전철 연장 등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고, 최근에는 천안 한 여고생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철 연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고생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앞서 우리 독립의 역사를 아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하철을 타고 독립기념관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산에선 수영 종목에만 1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수영 간판인 임다솔 선수를 앞세워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 등 메달 6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임다솔 선수가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한 달 뒤 있을 전국체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계대회 이후 떨어진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선수권 끝나고 쉬었기 때문에
컨디션을 많이 깔아앉은 상태인데 이제 그걸 끌어올리려고 페이스 조절이나 재활, 아픈 데 있어가지고 재활 중점으로 하고 있고. 지난 5월과 6월 배영 종목에서 잇따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한국 수영의 기대주인 임다솔. 이번 대회에선 주 종목인 배영 100m와 200m, 단체전 등 최소 4종목에서 5종목까지 출전할 예정입니다. 매년 뛰어왔던 거라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이제 목표는 기록보다는 그냥 메달 따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어요. 아산에선 이번 전국체전에 아산시청 수영부 8명과 고등부 5명 등 모두 13명이 충남 대표로 나섭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임다솔 선수와 나란히 2관왕을 차지한 이주호 선수는 현재 진천 태릉 선수촌에서 당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두 선수를 주축으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대표로 출전하는 관계로 아산시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 달 남았지만은 열심히 훈련해서 꼭 목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전해줄 금빛 승전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번영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10년 넘게 차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는데요. 오랜 민원 끝에 이제서야 방음벽이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8차선 번영로를 사이에 두고 백석공단과 마주하고 있는 천안 한 아파트. 아파트는 도로와 1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공단 입주업체들이 늘어나고 통행 차량이 많아지면서 소음과 분진 피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첫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06년, 14년째입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에어컨을 그냥 계속 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테레비 소리도 크게 못 틀어가, 적게 틀으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이게 청각도. 소음도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밤 시간에는 공단으로 오가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섭니다. 오는 11월 운동장 사거리 고가차도가 개통되면 소음은 더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소음을 몰고 아파트 앞 베란다 쪽으로 정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고가차도에서 내려와서 그 소음을 몰고는 저희 브라운스톤이 소음 면에서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천안시는 예산 부족을, 고가차도 공사를 맡고 있는 LH공사는 소음 피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설치를 미뤄왔고 최근에서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예산 약 17억 원을 천안시와 LH가 50%씩 부담해 내년 12월까지 250m 구간에 높이 10m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이 누구였다고 밝히기에는 지금부터 약 2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려면 그 원인은 둘째 치고라도 원인자가 누군지는 둘째 치더라도 양 기관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이번 합의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4일 천안시와 LH가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높아진 A형 간염 발생으로 초비상 상태입니다. 아직 뚜렷한 원인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백신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36살 임 씨는 지난달 A형 간염 확진을 받고 열흘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음식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나다 보니까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A형 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은 한 11일 정도, 한 2주 정도 병원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A형 간염 확산으로 초비상입니다. 9일 기준 A형 간염 환자 수는 3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배가량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세종시가 115명으로 전국 평균인 27명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인근 대전은 135명,
충남은 52명으로 충청권의 A형 간염 발생률이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발생 환자의 77%가 30, 40대 연령층에 집중돼 있어 해당 연령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통 A형 간염 바이러스는 80도 이상의 가열을 하면은 사멸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음식물이라든지 물을 좀 익혀서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시면은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A형 간염 면역이 없는 고위험군에 속한 소아 청소년과 20, 30대 성인은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전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A형 간염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내에 매년 무단으로 버려지는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지만 지정된 보관 장소도 없는 데다 방치된 자전거의 경우 재활용도 어렵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공용자전거 운영센터입니다. 한쪽 구석에 망가진 자전거 10여 대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방치됐던 자전거를 수거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150여 대가 수거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여 대가 넘게 수거됐습니다. 문제는 수거된 방치 자전거 처리입니다. 수거된 자전거는 14일간 매각 공고를 거친 뒤 재활용되거나 판매됩니다. 하지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 현재는 시청 별관이나 자전거 운영센터, 심지어 고물상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때문에 체계적인 수거 활동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많이 있으면은 가서 수시로도 하긴 해요. 한 번에 모았다가 한 번에 처리해서 그렇지 수시로 하기는 해요. 이처럼 낡고 노후화된 자전거는 재활용도 힘듭니다. 때문에 세종시는 지난 2017년부터 방치된 자전거를 고물로 판매하고 있는데 자전거 한 대당 1,000원도 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출하고 나머지 폐차하고 안정하고 이런 거 빼게 되면 인건비가 많으면 뭐 1,000원도 하는 것 같으면 1,000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자전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계도 외에는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버려진 양심에 행정력도 낭비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어본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세종시 학부모들의 74%가 이 문제로 가끔 혹은 자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현주소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참교육 학부모회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80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미디어는 스마트폰이 74.2%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고, 미디어를 처음 접한 시기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때가 합계 96.3%로 매우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사용 현황입니다. 초등학생은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고,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처음 가진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 시간입니다. 학년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가 37%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답한 경우도 12%를 넘었습니다. 사용 시간은 학년이 위로 올라갈수록 많았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로 자녀와 가끔 혹은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답한 학부모가 10명 중 7명이 넘었습니다. 또 갈등 횟수 역시 일주일에 한 차례가 46.6%, 두세 차례가 36.2%, 거의 매일이 10.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사용 중독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물로 대체를 해서 아이들이 영상물을 보면서 인터넷 예방 교육을 받는 그런 실태도 많고요. 실제로 강사가 가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학교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고 인터넷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울러 세종교육청에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재 세종시의회에선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는 2021년이면 세종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가 한층 좋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보다 넓은 주차장으로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건립된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입니다. 철골과 철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녹물이 발생해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과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용하는 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주차타워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여기에 시비 65억 원을 더해 155명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당초 100명 규모로 추진 계획이었지만 전통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보다 큰 규모로 재건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종 전통시장의 주차타워 재건축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 인근의 3개의 주차장에 총 380개의 주차 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세종 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사업은 내년 6월 공사에 들어가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